여러분, 지금부터 딱 30초만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지난밤, 여러분은 꿈에서 돼지를 만났습니다. 그냥 돼지도 아니고 황금 돼지를 딱 만난 거예요.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황금 돼지 주변으로 번쩍이는 6개의 번호들. 여러분은 꿈속에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하나하나 번호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마지막 번호가 안 보여요. 이럴 수가. 안 돼. 하나만, 딱 하나만 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비록 상상이긴 했지만 마지막 숫자 하나 때문에 일확천금이 날아간 그 기분 정말 아찔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숫자가 아닌 단위 때문에 무려 1,400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들인데요. 아니, 세계 제일의 연구소인 나사의 연구원들이 단위 하나 때문에 수천억 원을 잃다니?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서로 다른 단위계의 사용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던 안타까운 대참사입니다. 1999년 9월 23일 새벽 1시 41분, 급박한 분위기가 감도는 여기는 미국 항공우주국. 9개월 전 발사한 화성기후 관측 위성이 드디어 화성궤도 진입을 시작한 순간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곧이어 주엔진 분사를 위한 자세 제어가 시작되고 주엔진의 분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쩐지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연구소에는 불안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화성을 돌아 나오는 궤도로 진입하는 동안 지구와의 통신이 잠시 끊어졌던 화성기후 관측 위성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고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이들의 애타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탐사선은 결국 지구의 그 어떤 교신도 다시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미 항공우주국의 조사 결과 뜻밖의 원인이 밝혀집니다. 단위 변환 오류. 엥?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현재 우주과학 기술의 한계 때문이었을 거라는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나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단위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내용인즉슨 탐사선 제작사에서는 운항 자료를 국제 단위계로 나타낸 운동량 단위인 뉴턴이 아닌 야드 파운드법에 기초한 파운드 단위로 입력했고, 이 자료를 넘겨받은 나사의 연구원들은 별도의 환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제 단위계를 쓰는 컴퓨터에 그 수치를 다시 그대로 입력시킨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통일한 국제 단위계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마일, 야드, 피트, 인치 등의 길이 단위, 그리고 온스, 파운드 등의 질량 단위를 사용하는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두고도 서로 다른 단위계를 사용하는 바람에 오류가 생겼던 겁니다. 한 치의 오차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 우주 비행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뉴턴이 아니라 파운드 힘이었다니. 그 단위가 파운드 힘이었다니! 연구 개발에 땀과 노력을 쏟았던 3년여의 시간과 무려 1,4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비용을 단위 변환의 실수로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된 거죠. 서로 다른 단위계를 사용해서 생기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줄이고자 전 세계 국가들이 선택한 국제 단위계는 프랑스 대혁명 때의 미터법에서 비롯됐는데요. 시대를 거듭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힘이나 속도 등 기존에는 없던 단위가 필요해졌습니다. 센티미터, 그램, 초를 기본 단위로 삼던 CGS 단위계는 길이와 질량의 단위가 각각 미터와 킬로그램으로 바뀐 MKS 단위계로 바뀌었고, 전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류 단위인 암페어가 추가된 MKSA 단위계로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인류는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온도 단위인 켈빈과 광도 단위인 칸델라, 물질량의 단위인 몰을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7개의 기본 단위를 갖는 국제 단위계를 완성했죠.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대에 맞게 단위는 조금씩 변해왔지만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세계 공통 단위에 대한 중요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제 단위계의 중요성은 꼭 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주 탐사선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우리 일상 속의 도량형일 텐데요.
자, 우리 아까 그 황금돼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일확천금은 물 건너 갔으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삼겹살이라도 먹어보자고요. 하지만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A와 B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뭘 선택해야 더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정답은 바로바로 B입니다. 킬로그램은 법률에 따라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로 정해진 법정 단위인 반면 그는 1961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온 비법정 단위입니다. 1961년 우리나라는 계량에 의한 법률에 의해 국제 단위기를 법정 단위로 채택해 비법정 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 토지 계량에 관한 단위인 평과 그 문 등의 거래에 사용되는 단위인 돈 등의 비법정 단위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땅의 면적을 표현할 때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 대신 이렇게 비법정 단위인 평으로 모두 표기해버리면 소비자는 그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입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잠깐, 크리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다들 평이라는 단위는 안 쓰고 계신 거 맞죠? 토지 계량에 관한 일제의 잔재가 담긴 단위이기 때문에 평이라는 단위는 앞으로 쓰지 않는 걸로 약속.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사례들을 통해서 단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껴봤는데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종종 잊고라는 측정과 단위, 표준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오늘의 표준백과사전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표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크리스 표준백과사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생활 속 숨은 표준을 알게 된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이제 더 특별해집니다. 알고 나면 하루가 즐거워지고 알아두면 삶이 풍성해지는 표준 측정 이야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